산등성이를 돌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쪽빛 바다.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100길로 1시간 남짓, 이 섬에 오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마음 깊이 새겨진 슬픈 노래입니다. 죄 없어도 무조건 영리한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가둬. 그래갖고 물에다 빠쳐 죽이고 밤이면 총살 시켜 죽이고 다 새는 이런 노래 부르면 잡아간다. 아름다운 무궁화는 간 곳이 없고 그저 살기 위해 했던 그것이 항일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죽었던 무궁화야 다시 살아서 36년 오늘날에 또다시 왔느냐.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그토록 원하던 태극기를 마음껏 걸었습니다. 소완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완면에 딸린 많은 섬 중에 하나입니다. 청산도와 보길도에 이웃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멀리 제주도가 보이는 남도의 섬이죠. 동쪽으로는 파도가 높아 김 양식을 하고 서쪽으로는 전복 양식 어장이 가득한데, 이렇게 소완도 청정바다는 품질 좋은 김과 미역, 전복과 다시마를 키워냅니다. 특히 완도 다시마는 차갑고 깊은 바다에서 키워내 맛과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올여름 다시마 농사를 위한 종묘 키우기가 지금 한창입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빛 다시마는 바다가 준 건강 채소라고 하지요. 이제 시작이요. 이제 종묘를 감아놨다가 이제 그 다시마가 굳게끔 섞는 과정이요. 5m까지 커요. 이것이 이렇게 큰 과정이 한 40일 됐어요. 지금 이렇게 큰 게 40일 됐어요? 예예. 솎아내버리는 어린 다시마는 이 바다에서 자랄 전복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는데, 이 다시마가 있어 소완도의 전복 생산량도 늘고 있습니다. 소완도를 방문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살이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그 속내어분들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감옥살이 갖고 희생한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몇십 명이 많이 또 파견돼 가지고 이제 그 비밀리에 이제 운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특히 이제 이 번면 이 서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운동에 가담을 하고,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도 독립운동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익이 영화로 다 잘 산디, 요놈의 팔자는 요 모양이로다. 노동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좀 힘이 돼요? 많이 도와주지요. 예, 이렇게 막 피곤하고 마음도 일하면서 그렇게 안 좋고 적절하고 그러면은 그놈으로 차라리 산에 가서 산천초 뭐가 푸르러서 좋고 우러마 머리는 검어서 좋고 그렇게도 부르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또 기대어 사는 법을 아는 소완도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산과 바다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날 데려가거라 날 데리고 가거라 돈 있고 잘난 놈아 좋다 날 데리고 가거라. 소환도에 태어나서 평생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83 박대임 할머니. 저거 봉다리 들어 착가. 오늘도 피곤한 줄 모르고 시작한 밭일에 어느새 해가 넘어갑니다. 누르면 꽁이야, 어이구 좋아라. 아이고 이뻐. 자식들은 성장해 모두 외지로 떠났고 남편마저 몇 해 전 보내고 나니 이제는 강아지 한 마리 정부치고 살아갑니다. 소환도가 간직한 비밀은 사실 박대임 할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노래에 관한 것인데요.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제 서안에서 뭉쳐갖고 하시다가 외지로 떠나면서 신우주나 저런 데로 이제 떠나시면서 이걸 서로가 이제 이별하면서 이별가 서로 지어서 불렀다대요. 떠난다 떠나간다 나는 가노라 시골에 꽃동물을 남겨두고서 삼초에 엄마 품속에서 듣고 배웠던 그 노래가 이제와 알고 보니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것이지요. 못 잊어서 나는 가노라. 이 소한면의 원 독립운동 주도자이신 송내호 씨, 이 동생이 송기호 씨였어요. 그런데 그 송기호 씨가 우리 이모부였어. 1927년 창립된 신간회의 간부 송내호는 소환도 출신으로 완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3인의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된 이후 드디어 3월 15일에 이곳 소환도에도 태극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환도 만세운동이 이루어진 것이죠. 박대임 할머니의 이모부였던 송기호 선생은 계몽교육을 하며 형 송내호와 함께 이곳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아기 때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이 영리하면은 다 그렇게 무조건 병원에서도 이렇게 막 죽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모부도 목이 아파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식도를 잘라버렸다대요. 병원에서 식도를 자르고 이제 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별가 한 절이 부르고 뜰란다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러라고 할게 영락 없이 무릎에 넣어서는 이별가를 부르다가 다 못 부르고 거기서 숨이 지더라요. 만남도 뜻 있으니 꽃송이 같은 청춘이 꺾이던 날 그들이 나누어 불렀던 노래. 속에 맺은 정을 풀기도 전에 이것이 총도 칼도 없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무기이고 방패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말 못하겠네. 소안에 뭉게뭉게 피는 꽃송이 한 말씀 드리오니 새겨 두시오. 무섭고 두려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친구가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잡수라고 그러고 지금 나는 여기 이거 할 것 있을게 이제 저승도 저 친정으로 사촌 언니 딸 진려요. 이모 조카요. 진려 조카. 이모 조카요. 이 벌새끼 물 갖고 왔어.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조카지만 그래도 깍듯하게 이모를 섬깁니다.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앞인지 뒤인지 몰라. 나 이제 진짜 참말로 이번 병달이 있는지 그 방에 굽어진 허리로 집안 정리도 거들고 말동무에 심부름도 하다가 저거 드릴 거 있을 때 그 안에 쓰면 안 하. 시간 나면 문득 옛 추억도 함께 꺼내봅니다. 정신아는 떠난다 소환의 바다를 사랑한 내 아내가 맞아주는 손수건 갈리는 물결과 기계 소리는 잊지 못할 내 고향의 각산이 울린다. 일제 때 군대 감세로 이 이별가를 이분들이 또 군대 감세로 이제 그 방금 부르는 노래 그것도 소환 이별가로 그거지. 이것은 군인에 갈 때 여기서 불러준 노래고. 갈 때. 예. 옛날에 애정 때 군대 갈 때는 그 주민들한테 이모이 샌님발이라고 샌님발이라고 그 실로 이렇게 해서 일본 말이 샌님발이가 다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 글씨로 해서 글씨로 해서 그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글씨를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한자로 써갖고 그 이 대자에다가 실로 해서 씨로 글로 해가지고 글을 만들었어요. 말로만 해서는 모를까봐 실과 바늘을 꺼내와 시범을 보입니다. 어따 눈 쏘시게 그러지. 전쟁터로 나가는 청년의 어깨에 무엇을 둘렀을까요? 넷불 감아서 이제 이래가지고 웬만해서는 글씨가 지워지지 못하게 튼튼하게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자들 어깨 힘으로 해서 이게 오라고 그러고 이기고 돌아오라고. 예 그래갖고 이리 딱 자기 이름 쓰고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 일본말로 샌님발이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 소환 매민이 가실 때는 어느 분이나 다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그 아까 바늘로 실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혜같이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나는 떠난다 소환의 바다를 이별의 선창을 바라보면 이슬 맺은 눈물로 나는 떠난다. 1920년대 치열한 항일 조직이 구축됐던 작은 섬마을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추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대임 할머니는 그때가 생각날 때면 책을 꺼내 반가운 얼굴들을 찾아봅니다. 젊은 사람은 잘 읽지 않을 것 같은 소환 항일 운동 사료집. 역사책에 남아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그립습니다. 이상 못 들어본 노래고 이건 울음이니까 많이 불러서 쫓고 말고 흠매우에 무궁화만 바랬더니 동편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므로 슬프도다 우리 노래도 마음껏 부르지 못했고 소리내 웃어본 적도 없던 고통스러운 시절이 떠오를 때면 그리움 담아 목청껏 노래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찾으려고 무한 힘쓰나 무지한 외놈들이 총칼 찌른다. 애기 때 들었는데 이 노래를 안 불러봤는데 이렇게 아름아름했는데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부를게 영락없이 이렇게 나오대요. 죽었던 무궁화야 다시 살아서 가지 송잎 나고 꽃송이로다. 전복도 많고 김도 많은 소환도지만 사실 가장 많은 것은 태극기입니다. 집집마다 빼곡한 태극기가 1년 365일 매일 걸린다는 소환도. 4천여 명의 주민 중 800여 명이 감시와 통제를 받을 정도로 항일운동은 누구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제경찰과 말하지 않기, 일제국경일과 행사 거부하기, 이것이 섬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오래된 골목 벽면에 그려진 그림 하나에도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하던 그날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육지와 다르게 온기를 품은 남도의 겨울 들녘에는 푸른 시금치는 물론 여린 상추까지 남국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오늘도 이 싱싱한 채소를 캐어 건강한 밥상을 차려낼 것이죠. 벼 농사에서 조금씩 해서 먹고 살고 보리 농사 짓고 그래서 그런 거 옛날에 먹고 살았지 뭐 날 데가 없더라. 뭐 돈벌이 특별한 뭐 기술도 없고 돈 없을게 뭐 크게 뭐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맨날 이런 땅 일은 벌어먹고 뭐 jet말만 알아하지 뭐. 박영란 할머니 집에는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태야 도시에 사는 자식들에게 주려고 농사지은 물건을 하나 둘 나눠 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위도 와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장인 어르신이 이만한 자연산 전복을 저는 씨안탉은 못 먹어봤어요. 그 대신에 전복, 낙지 막 그런 걸로. 이제는 맛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좀 알아요. 중매쟁이 손에 끌려 시집와 6남매를 낳아 키웠을 뿐인데 시간은 이렇게 덧없이 흘러 주름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 오셔라. 보석 같은 청춘의 기억은 왜 그렇게도 아프게만 남았을까요? 얼마나 모두 잘못 없는 사람도 성찰을 책에서 갖다 말 잘못하면 잡아 빵 싸 죽이고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다고. 여기도 그랬지.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마다 죽었더라. 젊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나는 비록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멋진 일을 했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자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집안 대단한 집안이다. 나는 비록 이러지만. 그날의 일이 어쩌면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벽을 채운 아이들 사진들 사이로 할아버지의 초상화가 보입니다. 소환도 항일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김사홍 선생. 살아생전 쓰던 할아버지의 유품도 아직 함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후생들한테 주고 보여주려고 네가 보관해놨어. 상투 비녀 할아버지 쓰던 것이라 보관해놨더라. 우리 할아버지 대대로 쓰던 것이라. 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땅을 뺏겨야 되겠냐. 그러고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하고 어떤 분인가 그 분은 날 학생으로 두 분이 서울을 걸어서 갔다요. 서울 법원에를. 서울 법원에 가서 임금님한테 우리 땅덩이 찾아고 딱 도장을 찍어서 그래 갖고 오셨다. 딱. 소환도민들의 마음을 모으게 된 첫 번째 사건은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이었는데 땅을 되찾은 소환도 주민들은 이 일을 기념해 돈을 모았고
소환 사립학교를 설립해 항일 정신을 높이는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사홍 선생은 소환 사립학교의 초대 교장을 맡아 항일운동을 높이는 교육을 이어갔고, 도민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결국 항일운동의 성지가 됩니다. 이것이 소환도의 아프고 슬픈 역사인 것이죠. 김사홍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이 집은 100년도 넘게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닭으로 서로 갈궈서 이렇게 있다가요. 어쩌면 이 가족들에게 독립의 역사는 그저 감춰진 과거가 아니라 살아가는 오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일단 다 썩었어요. 지두르게 생겼네. 할아버지 독립운동하고 저 작은아버지 그러고 한 바람에 집안이 많이 아주 손해를 보고 아주 골탕 많이 먹었더라 옛날에. 그래갖고 힘을 못 피우고 그랬잖아 이제까지. 영광스러워야 할 일이 감춰지고 얼룩져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태극기 섬이 된 뒤 소환도에는 1100개가 넘는 태극기가 걸렸는데, 바람 많은 섬마을이라 태극기를 보존하는 것이 늘 고민입니다. 거센 섬바람에 펄럭이다 보니 몇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찢어지고 훼손되는데, 주민 상당수가 노인이라 마음이 있어도 어쩔 줄을 모르고 도와주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이하만 할아버지 집에 깨끗한 태극기가 새로 걸리네요. 바람이 불면 금방 또 몇 개월 있으면 망가뜨려 불고 그러니까 또 이장님이 또 그 망가뜨리는 거 보기 싫은 게 또 딴 걸로 교체하고 이런 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일거리는 고스란히 마을 이장의 몫이 됐습니다. 훼손되시면은 언제 마을에 오셔서 갖고 가시죠. 내가 드리든지. 그 뭐 말이요? 아, 태극기요,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가 교체라다니요. 예? 태극기 교체라다니요. 우리 안 난 지가 한 달 넘어버렸다. 아, 한 달이다. 1년 넘어버렸다. 여기 형님 기 이거 묵까? 안 물어. 예? 안 물어. 발발이야 그냥. 도와줄 일손이 없다 보니 오늘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태극기도 상당히 이 나라의 국기인데 상당히 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섬이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너무 강해서 매일 펄럭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게 문제예요. 지워진 기억을 되살리자는 의미로 시작된 태극기 걸기. 이것은 세상을 향해 말하는 소환도의 외침입니다. 아직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소환도에 배들은 벌써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부지런한 어부의 하루는 김 채취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완도김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소환도의 김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김 채취선은 김이 달려있는 벌집 모양의 그물 아래로 지나가면서 배 위에서 모터를 돌려 싱싱하게 자란 김이 떨어져 나오게 수확합니다. 먼바다에 자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이제 줄이니까 끊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나와서
하고 다시 채널질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왜냐면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 돌아버려요. 돌아가지고 옆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피해가 가니까. 50m 길이의 긴 그물. 작은 사고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채취할 시기가 됐는데 이번 바람에 탈락이 된 거예요, 전부. 바람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힘든 거죠? 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며칠 더 시간 줘가지고 또 커가지고 또 해야죠. 지금 해봤자 이거 뭐 좀 영향도 안 나올 건데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바다 농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매일 나와 본다고 해도 바다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만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어부는 그저 정직한 마음으로 바다가 주는 대로 순리를 따라 물건을 수확합니다. 사기를 칠 수도 속일 수도 없는 자연 앞에서 주민들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욕심도 필요 없는 것이죠. 오전 10시가 되면 김 채취선들이 하나 둘 선착장에 모입니다. 선착순으로 시작되는 김 경매는 수협 경매사의 주도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호루라기를 한번 불고 나면 한눈에 척 하고 매겨지는 가격. 그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잘 받으셨어요? 네, 가격은 오늘 잘 받았어요. 최고 단가. 아, 최고 단가예요? 네. 오늘 채취한 싱싱한 김은 이제 공장으로 옮겨져 먹기 좋은 크기의 김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어부의 땀과 수고가 멀리 떠나는 것을 가만히 바라만 볼 뿐입니다. 형무소에 끌려간 주민이 있을 때면 한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고 잠을 잤다는 서안도 사람들에게 겨울바람은 유난히 쓸쓸합니다. 외출 준비를 끝낸 박대임 할머니는 거센 바람 소리에 놀라 큰 돌 하나를 집어듭니다. 먼 길을 안 가기 다행이요. 바람이 무섭게 불더니만은 그걸 남겨버렸네. 아까는 변덕스런 바람이 막더니 이제는 보행기가 걸음을 세웁니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러고 다녀요. 그리 손녀딸들이 사준 건데 이것이 너무 바꾸가 약했던가. 그렇게 부지런히 도착한 곳은 노인복지회관. 식사 때가 되니 어르신들 하나 둘 복지회관에 모이는데 오늘도 식사 당번은 83 막내들이 합니다. 83 막내들은 언니들 밥 챙기랴 간식 챙기랴 바쁘게 부엌 일을 합니다. 섬기는 것이 기쁜 일이랍니다.
밥을 먹고 나니 노래가 나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도 같은데. 사계절 웃음꽃이 피어나는 노인정. 가만히 다시 들어보니 가사는 좀 다르네요. 쉬는 미나리 노인정 복지해가 작사를 했는데 여기는 저 서울 명동거리 사랑의 거리 그 노래 곡을 따서 이제 조금 틀려도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어쨌든 화목하고 좋게 하고 살자는 뜻, 누구든지 오시면은 반겨주고 웃고 지내자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지서 부르니까 다 반겨주고. 우리 손에 봄내는 물 이왕 시작된 노래 조금 더 불러볼까요? 우리 동포들 용진에 가자. 그분의 어찌 우리 아니냐. 우리들의 빈영화는 변함이 없이 우리들의 역사를 빛내어보세. 이 노래 불면 이거 슬픈 노래라고 생각이 잡아가 이 노래 함부로 못 불렀어. 그렇게 슬픈 노래랄게 우리가 들어봐도 슬픈 노래예요. 부르다가 큰일 나 참말로 앵기면 잡혀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그 노래 부르게 그 사람들이 들어올게 우리가 딱 멈춰버렸는데 왜 멈추냐고 그래갖고 나를 죽인다고 사냥터에 딱 데리고 가대요. 이제 나는 죽을 거게 아무렇게나 해도 거짓말해도 죽고 참말해도 죽을 거게 가나 보자 그러고 한 동네 이장이 나와갖고 이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애들을 죽인다고 데리고 나오냐고 보내주라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애기다고 그러고 거짓말해갖고 그렇게 나이 제일 많이 먹은 도깨비가 나왔다고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그럼 보내주자고 그래갖고 그래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노래 하나 불렀다고? 예. 지공무사 하나님이 우리 인류 내실 때 남녀노소 귀천 없이 각각 자유 주셨네. 슬프도다 애처롭다 자유 없는 민족아 노예적인 그 생활은 죽기만 또 못하다. 포악하고 무독한 그 악해 당했으므로 골소까지 맺은 병은 천명만 기다린다. 모세와 소준이가 찾아간 곳은 박대임 할머니 집입니다. 여긴가? 똑똑 두드려 똑똑. 할머니. 중학생이요? 아니요. 아니, 초등학교. 저도 중학생으로 알았네 저는. 가끔씩 할머니 집에 이렇게 노래를 배우러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권자 진짜. 간단하게 이름을 묻다 보면 누구네 집 누구인지 금세 알게 됩니다. 그러냐. 너는 세권? 네. 강이? 네. 자, 어른소리 인소리락 싸면서 가자. 오메 그래. 고마 있자.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 복돈을 줘야겠네. 아직 우리 이제 피디님들 내가 그날 복돈 드리려니. 육지와 단절된 섬마을은 이웃이 곧 가족이고 지붕이 달라도 한 집인 듯 살아왔으니까요. 100만 원. 할머니가 너희들 100만 원 복돈 줄게.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애들한테 엄마가 복을 준다고. 그리고 뒷날 초하루날 아침에 세배 오면 이제 엄마나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너희도 받아봤지? 네. 응. 그렇게 줘요. 옛날에 서울만 오는 세뱃돈처럼? 예, 세뱃돈. 말하자면 세뱃돈. 도시에서 말은 세뱃돈, 우리 고향은 복돈. 소환, 항일, 운동, 역사집.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는 동화와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 그랬다 두 글자. 이제 너한테 배웠다. 사료집이요. 이? 사료집. 사료집이라고? 어린 시절 배웠던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사료학교. 이것이 학도가요. 공부하는 청년들아 너의 직분 잊지 마라. 새벽 달은 넘어가고 동천 조일 비춰온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부르고 떠난다 떠나간다. 할머니가 이 아이들 또래 나이였을 때 엄마에게 배우고 동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불가려 말 못하겠네. 만남도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몰래 불러야 하는지도 몰랐던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할머니에게서 다음 세대로 가르쳐지고 전해집니다. 한 말씀 드리오니 새겨두시오. 아무리 아픈 말씀 심할지라도 이명한 일 편단심 변치 맙시다. 변치 마시오냐? 이 할머니도 11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이런 노래를 함부로 못 부른 때였어. 순경들도 그러고 또 친일파라고 너는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요소 다니면서 그런 노래 들은 사람, 부른 사람 있으면은 잡아가고 그렇게 이제 귀로 듣고 흥얼거리고 한 것이 나도 머리가 심어져 갖고 그것을 꾸준히 안 불러봤잖아. 무섭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노래가 머릿속에서 나오더라. 슬프기도 하고 그냥 좀 먹먹해. 먹먹해. 그러지 먹먹하고. 그게 느껴져요. 마음의 머리에서 딱 무시 와닿고 이 말로 어떻게 표를 못하고 이가 먹먹하면서 이 목소리 참 할매 목소리 특이하고 신기한 목소리 너희들까지 듣게 돼서 영광스럽다. 고맙다. 배고플 손님을 위해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것은 호박식혜입니다. 직접 농사지은 단호박을 손질해 정성으로 밥알을 띄운 호박식혜에 통통하고 부드러운 전복 부침으로 한상 차려냅니다. 오늘의 인연은 여기가 끝이라고 해도 노래만은 기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언제까지 갈 줄 모르고 이 애들은 나 간 뒤로 장성하면 이제 저그들이 나 안 잊어비고 그때 그 할머니 이 살아계심 한번 봤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 가지겠니? 그래? 그래.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 비가 그참에 기운다. 뭐냐 그래?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우리 집 갔다 왔다고 해라. 그래 가라.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보다가 할머니는 문득 상념에 젖습니다. 그 시절은 왜 그렇게 춥고 아파야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섬마을에 설이 찾아왔습니다.
소환도의 설날은 육지보다 하루 먼저 시작되죠. 설 전날 조상님들께 차례를 드리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영정이 오늘도 가장 먼저 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날만큼은 할아버지의 삶을 추모하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안 잊고만 사는 거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자부심은 갖고 살지만은 특별하게 이렇게 뭐 요즘 세상에 뭐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제 그 알아주는 사람들은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다 보편화가 됐잖아요. 언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70년대생인데 6.25도 안 겪었고 뭐 이런 일제 치하 이런 것도 강점기도 안 겪었고 그러니까 모르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세대에 태어난 거죠. 좋은 시절에. 그런데 지금 제 자식네들이나 이런 그 애기들이 이런 건 더 모르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소환도의 차례는 저녁이 되어야 시작되는데 각사 어디에 생활도를 받았다는데요. 위에 돌려라. 일제 강점기에 감시와 통제 속에서 몰래 제사를 지내던 것이 습관이 돼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 지내는데 막 기다리며 뭐 이거저거 먹기도 하고 했지만 끝날 때까지 밥 먹어야 되니까 막 거의 졸다가 자다가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깨우면 이제 밥 먹고 하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제 있었던 건 막 거의 뭐 12시, 1시, 뭐 11시 뭐 이랬으니까. 근데 요즘엔 많이 빨라졌죠.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후손 없는 이들을 위한 상이 차려집니다. 제사밥 못 얻어 먹고 작은 사람들 먹어다 제사 못 받는 분들. 이 역시 치열했던 과거가 물려준 풍습이지요. 그날 밤 늦도록 마을 집집마다 쉽게 불이 꺼지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을 깨우는 것은 시원하게 울리는 사물놀이. 마을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 무사한 영과 풍요를 비는 해신제. 행진이 시작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 구경을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땅을 지켜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빌어봅니다. 여기 소환도를 참 지키려고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일본 놈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그놈 찾으려고 고생도 하고 참 애매한 사람들도 감옥에 가시고 참 엄청난 그 의식을 겪었어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무소로 끌려간 이들의 수감 시간을 다 합하면 300년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헛된 죽음이 없는 것처럼 헛된 정성도 없을 것이라고 새해 아침 진심을 담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설날이 되면 박영란 할머니가 찾아가는 장소가 하나 있죠.
마을 입구에 세워진 할아버지의 학교입니다. 주민들의 성금으로 모은 돈 1만 400원을 모아 설립했던 사립 소환학교.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학교가 이제는 지역 아이들의 작은 도서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겠지요. 또 하요? 또? 시작 중입니다. 학교 옆에 세워진 기념관에는 소환도 독립운동의 주인공들이 모여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보고 싶을 때면 이렇게 찾아와 마음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잊지 않겠다고, 더 많이 기억하겠다고. 굉장히 슬프죠. 왜 슬플 것 같아? 잊혀져가니까. 기쁘도다 우리의 부모 그토록 간절하게 갈망하던 자유낙원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목숨과 맞바꾼 독립의 역사는 소중한 만큼 잊혀진 과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태극기 섬 소환도는 항일의 섬이고 또 자유와 해방의 섬이니까요.